다만 저희 학교가 인도가 없어서 늘 아이들을 출퇴근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 가운데에 우리 선생님께서 방과 후 수업을 전 학생을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으로 그냥 그저 감사한 마음만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선생님께서 저희 학부모들을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간의 방과 후 수업에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발표의 시간을 가져주시는데 저희 모든 학부모가 그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랬군요. 사실 그 학부모의 전폭적인 신뢰나 그런 기대가 있으면 이제 더 어깨가 무거워지고 더 학습 효과도 더 그렇죠, 커질 네. 수가 있겠죠. 그 교수님, 지금 보니까 이제 학생 수가 적기는 하지만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영어 실력이 또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예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면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그냥 공교육만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쉽지 않은 이유가 학부모들이 예,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신문에 보면은 학생과 교사 사이 혹은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신문에 보도되고 네. 그런 것을 보면서 교육 현장에 있는 저희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 보면 상당히 조금 자괴감 같은 것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쩌다가 공교육이 이 지경까지 되었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학부형들은 자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낸 이상 교사들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서 그 교사를 믿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공교육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학부형들은 다 영어 박사들입니다. 그렇죠, 네. 뭐 영어 커리큘럼까지 학부모들이 학교의 공교육을 관여하려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슨 얘기를 말하냐면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부형들이나 학생이 선생님을 신뢰할 때 저는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고 거기에는 사교육이 끼어들 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마이크를 좀 넘겨볼 건데요. 우리 강영상 학생은 이제 6학년이니까 내년에 이제 중학교 들어가죠? 중학교 영어에 대한 뭐 두려움 같은 건 없나요? 두려움은 없고요. 이미 초등학교 때 말하는 거하고 듣는 걸 다 익혀놔서 중학교 가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혜민이 양이 오늘 나온 학생 중에 가장 막내인데 우리 성룡 오빠나 영선 언니 같이 이렇게 보면서 나도 저만큼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 같은 게 혹시 있어요? 네. 근데 좀 영어가 좀 어렵게 느껴질 때는 오빠나 언니들한테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네, 어려운 단어가 있을 때 그래요. 아, 그래요? 이제 문희우 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리면, 이제 뭐, 아직까지는 이제 환경이 좀 협소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가면, 너무 이제 작은 환경에서만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서 부딪히는 어려움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혹시 고민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예, 저희 애들이 사실 여건이 가장 어려운 시골 학교이지만 저희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애들은 이거를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자신감을 또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애들은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도 앞으로 영어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죠.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방송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 사이에요. 네. 솔직히 아직까지 그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는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공교육을 믿어달라는 마지막 그 격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분교는 우리나라 그 교육 환경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제가 우리 공교육만으로도 학원 교육을 전혀 안 받는 우리 애들, 순수한 애들이 이렇게 최고로 우리 어린이 애들은 영어 공부라든가 그 외 과목들을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학부모님들은 학교를 믿고 정말로 보내고 싶은 학교가 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보람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공교육의 롤 모델을 우리 그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까지요. 네. 사실 그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오늘 학생들 보니까 목소리가 일단 자신감이 넘쳐요. 그렇죠, 이 네. 목소리는 사실 그 자신감이 없이는 항상 목소리 떨리게 되죠, 예, 이렇게. 떨리거나 작거나 막 이런데
당찬 그 목소리나 표정이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아이의 영어 공부,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경기도 연천군의 적동분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시행하는 영어 인증 시험,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 2012년부터 시행되는 이 시험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영어의 4대 영역을 고루 평가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듣기, 읽기 중심의 시험 위주 영어 교육에서 벗어나 실용 영어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듣기, 읽기 위주의 기존 한국식 영어 능력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듣기, 읽기 외에도 말하기, 쓰기 영역까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영어 궁금합니다.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의 각 영역별 특징과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그 세 번째 편은 쓰기 영역입니다. 시험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또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봅니다. 네,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중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 라이팅 시간인데요. 라이팅이라고 하면 이제 어휘력과 문법 그리고 또 논리적 사고까지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분야죠. 예, 그래서 이 쓰기 영역에 대한 고민이 참 크다고들 하는데요. EBS 영어 채널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 가이드에서 쓰기 3급을 담당하고 계신 강미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존의 시험에도 이제 라이팅 시험이 이제 있던 관계로 해서 이번에 또 그 니트의 라이팅과 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또 이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기존에 이제 중고생들이 봤던 시험들은 대부분 객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다란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수능 같은 경우에는 글의 통일성을 묻는 뭐 무관한 문장 고르기라든가 아니면 문장들을 갖다가 한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 순서를 맞추는 문제라든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평가가 되었다면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최초로 거의 이제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그러니까 오픈 퀘스천으로요.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라이팅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직접적인 그 글쓰기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참 어려움도 많으실 것 같고 걱정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사실 이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홀히 됐던 부분이 바로 이 글쓰기, 라이팅이 되겠거든요. 아이들도 직접 자신의 사고를 갖다가 생각을 정리를 해서 글로써 어법과 어휘와 모든 것에 총집합을 해서 정말 글로 표현을 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요. 사실은 그걸 위한 이제 교수법에 있어서 선생님들도 그동안 주로 듣기와 이제 읽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강의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 있어서 선생님들 또한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끼시는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라이팅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첨삭이라든가 모든 아이들의 글을 선생님들이 한 번씩은 좀 이렇게 봐주셨으면 하는 기대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건데요. 현재 학급 수가 많은 반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도 지금 43명씩 이렇게 되는데 그 모든 아이들의 라이팅을 갖다가 다 봐주시는 게 굉장히 커다란 부담이지요. 그래서 현재 이제 EBS 원격교육연수원에서도 이것을 위한 준비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전부 다 하고 있고요. 각 교과부에서도 매뉴얼도 나오고 각 교육청마다 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많은 연수, 글쓰기, 라이팅 지도법에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 봐주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거에 있어서는 또 방법이 있는 게요. 교수법에서 이제 아이들끼리 서로 친구들의 길을 바꿔갖고 서로 점검을 한번 해본다거나 그룹별로 하나의 글을 갖다가 완성해서 또 검토를 해보면서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교수법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선생님 라이팅을 담당하고 계신데요.